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가지 실험기법에 관해서 출제경향을 연구합니다. 이번에는 분산분석에 이어서 여러가지 기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분석에 이어서 과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인배치법 앞에까지 끄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그까지 끊어서 주로 이제 그 단편으로 이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기법들인데, 크게 5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냥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어 나옵니다. 그 원래 시험 범위라 소개되어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세세 항목이라고 있는데요. 세세 항목당 원래 한 문제씩 내기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방향을 만들어 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임 참가하신 분들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바꾼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한 2문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여기는 그냥 계속 한 문제씩 나오네요. 원래 이런 의도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시험에 대한 경향 소개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소개되는 문제를 보다 보면 어디에 문제가 쏠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죠. 그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각각 한 문제씩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문제를 못 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렵긴 하지만 원칙 몇 가지만 잘 따라오시면 그냥 날로 먹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라틴 반격인데 시험 문제 풀기에 제일 힘든 게 라틴 반격이에요. 왜냐하면 라틴 반격은 쉽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폭넓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건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지엽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건 그냥 거꾸로 얘기해서 풀기가 굉장히 쉬운 형태에 있죠. 자, 그래서 좀 어렵지만 필요한 부분만 잘 익히면서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기초 문제를 풀어보시면 확실히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12강은 실험계획법의 핵심 원리인 대비와 직교분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직교대비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예시에 대해 직교대비 이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강의) 첫 번째 주제는 직교와 대비에 관한 특징과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대비와 직교는 수학입니다. 수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목부터가 벌써 되게 어렵죠. 선형함수식, 리니어 펑션을 얘기합니다. 이 선형함수식의 약자로 L을 따가지고 우리가 L이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시그마 CI, XI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C1X1 플러스 C2X2 플러스 땡땡땡 CNXN일 때 이 개수가 모두 0이 아니라면 이 자체를 하나의 선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X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X가 한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이거는 미지수라기보다도 각각에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 데이터들에 대한 C는 뭐냐 하면은 확률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5개 나왔는데 5개가 각각 C1, C2, CN이 5분의 1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5분의 2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5분의 3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값들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각각의 개수들이 붙은 걸 선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바도 선형식이에요. X바가 선형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바는 시그마 X 나누기 N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N분의 1 X1 N분의 1 X2 점점점 N분의 1 X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들이 각각의 이게 C1이에요. C1, C2, CN
이렇게 개수가 붙는데 이렇게 된 것을 하나의 선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죠. 제곱합의 개수에서 선형식을 빼주면 자유도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빼준 선형식이 바로 이 평균의 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선형식들 중에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을 대비라고 하는데요. 대비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개수들을 더했을 때 이것이 0이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0이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비의 뜻이 뭐냐면은 평균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x바1 마이너스 x바2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개수의 합이 0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x바1에 관련되는 개수하고 x바2에 관련되는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낸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것이 얘가 n개라면 개수가 n분의 1일 거고요. 얘가 m개라면 개수가 n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m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개수들이 합이 0이 되게 돼 있어요. 즉 이쪽의 개수의 확률, 이쪽의 개수의 확률들이 곱해지는 거니까 계산상 0이 되죠. 이따가 수치를 보면 금방 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비 그러면 사실은 평균치 차이기 때문에요. 대비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비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리고 효과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실제로 요인실험법으로 가면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수학에서 대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얘는 대비가 아니죠. 얘는 대비가 아닌 게 평균 차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선형식이라 그래서 다 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은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선형식이 기본적으로 대비인 것들만 골라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 이거 무슨 얘기냐면 C1 플러스 C2 플러스 땡땡 Cn은 0이다. 이래놓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일요일 실험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i 가로 C1 플러스 C2 플러스 Cn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것을 t의 개수로 했을 때 t 값,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로 했을 때는 얘가 반복수가 되죠. 그래서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반복수를 빼가지고 표현해가지고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상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이것이 0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면 이건 게임 끝나버려요. 자, 이러한 형태의 대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평균 x바1과 x바2 플러스 3의 평균의 차이를 구하시오. 이럴 수 있죠. 즉 얘의 평균과 얘의 평균의 차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3개잖아요. 3개니까 여기가 데이터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3분의 1씩 x11 플러스 3분의 1 x12 플러스 3분의 1 x13가 되는 거죠. 개수가. 그러니까 이건 3개니까 각각 3분의 1의 확률이죠. 그 다음에 이건 빼기니까 빼기가 돼요. 그 다음에 x가 4개죠. 그리고 세모가 2개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합이 6개를 평균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 플러스 2분의 1 x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플러스 2분의 1 x22 4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24 그리고 또 하나가 빠지는데 4 플러스 2분의 1 x31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1 x32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개수를 6분의 1씩으로 다 붙여버리면 되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죠. 이거는 3개예요. 개수가 m이 3개고 개수가 3분의 1 아닙니까 각각? 3분의 1이 3개 있고 얘는 6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죠. 4개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6분의 1이에요.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1이 돼서 0이 되죠. 그래서 선형식 개수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개수만 합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지금 딱 보면은 0이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대비식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만들 때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평균치 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모조리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대비란 평균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앞으로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교입니다. 직교. 이 직교는 뭐냐 하면은 일단 조건이 각각 대비인 선형식이 두 개. 그러니까 선형식이 두 개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마 CI는 0이고 시그마 CI 다시도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각각 대비인 두 선형식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선형식에서 각각의 계수들을 곱해서 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C1, C1 다시 더하기 C2, C2 다시 땡땡땡 CN, CN 다시 이렇게 곱해서 이걸 더하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둘 다 대비해야 되고요. 대비식들의 계수를 전부 곱해서 더하면 0이 된다. 만약에 반복 있는 이런 배치면 반복수가 있으니까 반복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M 곱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식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관계가 되면 직교가 된다는 얘기인데 직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분할이 탄젠트 90도로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는. 탄젠트 90도로 수학이 되면 관절이 무한으로 빡 쪼개지죠. 그러니까 앞뒤가 연결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배반으로 분리가 되죠. 두 개가 완전히 배반으로 분리되니까 확률을 둘로 딱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확률 다 두 개 딱 쪼갤 수 있으니까 평가를 전혀 겹치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제곱합을 명확하게 이것이 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 수학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직교의 원리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직교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의 식을 구성해 놓게 되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베런스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분류가 돼서 탁탁탁탁탁 나오기 때문에 실험계법은 그거 가지고 치치착 해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직교화의 원리예요. 지금 지나서 나중에 다시 요인배치법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직교의 원리로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을 직교식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험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한 거예요. 실험 비용도 최소화하고 효과도 명확하게 보고 이것이 바로 직교의 원리인데 이 직교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식들을 전부 다 선형식들로 하되 각각의 선형식들은 모두 직교 대비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시험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용어를 3개 알았죠? 1. 선형식 2. 대비 3. 직교. 네, 얘는 CI,CI-가 0 얘는 시그마 CI가 0 선형식은 시그마 CI,XI 이렇게 형성되면 선형식.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셨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 배울 것은 단위수 D입니다. 이 단위수 D는 뭐냐면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예요. 왜 개수를 제곱해서 더할까요? 직교 대비를 이용하면은 개수를 더하면 다 0이에요. 0은 우열을 드러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0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편차 제곱합을 했죠. 그러니까 단위수도 기본적으로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C1 제곱 더하기 C2 제곱 더하기 땡땡땡 CN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반복 있는 일련의 실험이면 일일이 X1, X12, X13 개수를 다 더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연히 M을 곱해서 시그마 CI의 제곱이다. 만약에 반복이 틀리면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반복수가 틀릴 때는 안에 넣고 반복수가 같을 때는 앞으로 빼고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걸 단위수 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수 D는 사실은 제곱의 합이에요. 그래서 제곱합. 제곱합이에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것을 왜 구하느냐 하면은 선형식의 제곱합을 구하기 위해서요. 선형식의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D분의 L 제곱으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CT가 SM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수업할 때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평균치의 제곱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나 틀리나 한번 볼까요? 일단 CT의 선형식은 C1X1 플러스 C2X2 플러스 땡땡땡 CNXN이에요. 그죠? 근데 이 CN이 XN을 그러지 말고 이걸 확대해 볼게요. 각각이 LM분의 1 X11 플러스 LM분의 1 X12 플러스 댕댕댕 XLM분의 1 XLM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수의 단위수 D를 구해볼까요?
다니스트는 뭐라 했냐면 시그마 계수의 제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그마 계수의 제곱이면 결국은 뭐예요? 시그마 ln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몇 개 있을까요? ln분의 1 제곱이 ln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ln 곱하기 ln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은 계산이 어떻게 되죠? ln분의 1이 돼요. 그럼 단위수 t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결국은 이렇게 되죠. ln분의 1이고 이걸 다 더하면 시그마 xij인데 이거를 결국은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시그마 xi 나누기 lm 즉 t 나누기 lm이죠. 그러니까 t 나누기 lm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l제곱 나누기 d 이게 바로 선형식의 제곱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형식 제곱합 SSM이 되느냐?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ln분의 t의 제곱이고요. 여기는요. 이건 나누는데 지금 ln분의 1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나 약분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ln분의 t의 제곱이 되죠. 이게 뭐죠? n분의 t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ct죠. 결국은 이 ct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전체 평균의 제곱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변동이죠. 그러니까 평균 변동을 결국은 우리는 빼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ct의 값이 크면 유의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 변동이 크다는 얘기예요. 평균 변동이 크면은 결국 밑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계법을 하다가 CT 값을 딱 쳐다보면 아 이거는 느낌이 좋다.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본 사람들은 육감적으로 그걸 아는데 실질적으로 육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가 평균 변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평균치가 높을수록 윗변은 좁아진다. 머피의 법칙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선형식도 전부 이렇게 d분의 l제곱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선형식을 이용한 제곱합의 이론을 몇 가지 알아보고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곱합 SSA와 선형식이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제곱합 A는 기본적으로 자유도라고 있죠. 자유도가 L-1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형식이 몇 개로 쪼개지냐 하면은 선형식이 L-1개로 쪼개져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실험을 하는 횟수 빼기 1만큼 직교분해를 해서 그 사항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선형식의 자유도는 무조건 1입니다. 결국은 X바의 자유도도 얼마였어요? 1이에요. 원래 자유도가 X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준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자유도를 배웠지만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평균이란 선형식이에요. 그래서 평균이란 선형식으로 갖고 보면 오차가 0에서 따지는 거하고 평균에서 따지는 거하고는 오차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으로 관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으로 관리하는 거. 안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으로 하죠. 근데 최대로 관리하는 거하고 평균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편차가 평균이 작아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 거예요. 그냥 그런 형태로 쪼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형식의 자유도가 모두 1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L-1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일단 A의 수중수 L을 4라고 하면 선형식은 3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2차, 3차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중회기가 아니라 A 자체는 하나의 요인이잖아요. 하나의 요인이니까 그 요인은 어떠한 포물선의 식이나 3차식이나 4차식을 갖게 되든지 직선을 갖게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직선이 아니라 그냥 랜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랜덤이라면 실험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랜덤이라는 얘기는 A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형이 되든지 아니면은 포물선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A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직선이냐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L을 4수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3차식까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1차 회기를 가져간다는 게 뭐냐 하면은 선형식으로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였냐면은 통계학에서 배운 상관회기의 회기예요. 회기. 1차 회기죠. 얘가 존재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것은 나머지 회기라고 합니다. 이 나머지 회기는 결국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SSA
마이너스 SSR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가 되죠. 즉 SSA 마이너스 SSL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직교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합은 얘가 됩니다. 이건 뒤에 바로 실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유의하냐 아니냐인데요. 만약에 얘가 유의하지 않으면 이건 1차식으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유의하면 상황이 달라요. 얘가 유의하게 되면 이건 공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들도 유의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 분할을 하게 되면 1차, 2차, 3차가 돼요. 2차나 3차가 존재한다 이런 수학적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차나 3차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커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문용어로 공률이라고 그러는데 공률이 존재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식, 3차식을 따져봐야죠. 근데 실제로 상관회계에서는 3차식은 무시해버립니다. 2차식이면 최적해가 이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2차식은 꺾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꺾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100만 건에 한 건 있을 활동해요. 상관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꺾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겠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3차식은 의미가 없고요. 2차식으로만 정리를 하면 되고 그 자체를 편밀론을 통해서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을 직교당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회귀분석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유의하면 2차식으로 한다요. 그럼 유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유의하지 않으면 이거 5창에 집어넣어야 돼요. 5창에 집어넣고 어떻게 되냐? 결국은 SSR과 SSE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봤던 뭐가 되죠? 이건 통계학에서 봤던 잔차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학에서 봤던 잔차는 나머지 회귀와 오차의 제곱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뒤에 회귀 분석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강의 두 번째 주제는 주어진 사례에 대해서 직교 대비를 적용해 봅니다. 지금까지 직교 대비를 학습하셨는데요. 실제로 5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형식, 대비, 직교, 단위수, 제곱합. 5개 탈람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거는 있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신 게 뭐냐면은 사실 선형대수학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원래 1 더하기 1이 제일 중요하게 어렵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와 다시 마찬가지로 이 선형대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벡터나 행렬로 바꿔나가는 건데요. 일단은 이 내용은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압니다. 개념은 사실은 써보면 이게 옛날에 그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사직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3종류의 제품이 있네요. 그래서 제품이 A1, A2, A3가 있어요. L이 3이죠. L이 3이면 선형식이 몇 개?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형식을 2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2개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실험은 보니까 반복이 서로 틀리네요. 복잡할 것 같죠? 자, 근데 안 복잡해요. 일단은 선형식을 2개를 가정을 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외국 제품과 한국 제품의 차이예요. 그럼 A1이 뭐예요? 한국 제품이죠. A2는요? 국내 타사니까 한국 제품이에요. A3는요? 외국 제품이죠. 자, 그러면 선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1번이 어떻게 되냐? 외국 제품이 3번이죠. 외국 제품은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러니까 이 4개가 T3 땡 나누기 4. 그럼 뭐가 되죠? X바 3땡이 되는 거죠, 뭐. 이거랑 차이. 이번에는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 제품 2개거든요. 토탈 몇 개죠? 11개죠. 11분의 T1 땡 플러스 T2 땡. 그럼 선형식 끝난 거예요. 데이터가 11개니까 11분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형식 간단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자사 제품과 국내 타사 제품의 차이다. 이게 선형식 L2네요. 자사 제품은 얘가 자사 제품이죠. 6개 분의 T1 땡. 타사 제품은요? 타사 제품은 5개 아니에요? 5분의 T2 땡. 끝입니다. 자, 이제 선형식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선형식을 세우세요. 그럼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평균치 차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평균치 차를 구하세요. 말말 없이 별거 아니죠.
자,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 선형식이 대비가 성립하는지 검증하래요. 대비가 성립하려면 개수들의 합이 0이냐 하는 거죠. 자, 이 개수가 4분의 1이에요. 근데 문제는 4분의 1이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각각 4분의 1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론 배치가 반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비는 반복이 있을 때 뭐라 했어요? m을 곱해서 ci가 0이면 대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몇 개예요, 이거? 4개 아니에요? 4개? 4 곱하기 개수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와는요? 데이터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1분의 1 곱하기 6개. 그 다음 얘는 몇 개예요? 5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11분의 1. 다 마이너스 11분의 1이죠? 이게 마이너스 포함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11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이건 몇 개예요? 5개죠? 이건 계산 하나 많아 아니겠어요? 이거는 1이고요. 이거 합치면은 11 아니에요. 그러니까 11 곱하기 마이너스 1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뭐 말 하나 많아 이건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대비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것도 시그마 MC I 다시는 0이 되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6분의 1이네요. 6개니까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6개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엔요, 당연하죠. 5개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m을 앞에다 두면 이렇게 되죠. 세 번째는요, 0 곱하기 0이죠, 뭐 확률이. 0 곱하기 0. 이건 3의 확률이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1이 돼요. 0이죠. 대비 맞죠?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비는 증명이 끝났어요. 이게 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직교가 성립하는지 검증하시고 그랬어요. 직교가 성립하는 거는 반복수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0이 되면 되죠. 이놈 두 개를 곱했을 때 개수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A는 6개죠. 6개가 되고 첫 번째 개수는 얼마죠? 예, 마이너스 11분의 1이네요. L2의 개수는요, 곱하기 6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T2는 어떻게 되죠? T2가 5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2의 개수는 이건 마이너스 11분의 1이죠. 마이너스 5분의 1이네요. 2의 개수요. 그러니까 L2의 개수, L1의 개수. L1의 개수, L2의 개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세 번째는 몇 개예요? 4개죠. 1의 개수는 4분의 1이고요. 2의 개수는 0이죠. 하나 없으면 써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계산하면 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남죠? 이것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1분의 1이 돼요. 얘는 당연히 0이죠. 예, 직교가 성립이 되었어요. 정말 애들 장난 같은 시험 문제죠. 그래서 증명 자체가 애들 장난 같은 문제고 이건 시험 문제가 더 쉬워요. 그냥 다음 중 이게 얼마일 때 직교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얼마일 때 대비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객관식 시험 문제는 그냥 날로 먹는 그런 시험 문제가 돼요. 네, 이번에는 선형식을 포함한 분산 분석을 실시하라고 그랬네요. 먼저 묻지도 따지지 말고 CT부터 구해야 되죠. CT는 T제곱 나누기 N이 되죠. 그러면 T제곱이 248의 제곱이 되고요. N이 토탈 15개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4100.267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체의 제곱합을 구해볼까요? 전체의 제곱합은 시그마 xij 제곱 마이너스 CT가 되죠. 그러면 4372 마이너스 4100.267이니까 271.733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A를 구하는데요. 여기서는 SA를 그냥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개의 식이 직교 대비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구해서 더하면 SSA가 됩니다. 물론 이 처음이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SSA를 먼저 구하죠. 뭐 SSA는
A1이 114죠. 114의 제곱 나누기 6개고요. 그 다음에 94의 제곱 나누기 5. 그 다음에 40의 제곱 나누기 4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CT를 하면 232.933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SSL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L1은 L1 제곱 나누기 D1이 되겠죠? 네, 그러면 L1 제곱은 식이 4분의 T3니까 4분의 40 마이너스 데이터가 11분의 114 더하기 94가 됩니다. 이것을 제곱해서, 즉 이게 선형식 L1에다가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각각의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T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거 A라고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의 개수를,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4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이게 11개니까 11 곱하기 마이너스 11분의 1의 제곱인데요. 이거는 공식으로 푸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4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요. 이건 무조건 약분되거든요. 무조건 약분되고 이건 제곱값이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요? 이거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마나 그냥 4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사실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232.824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SL1을 구했네요. 이번엔 SSL2를 구해야 되죠. SSL2는 역시 마찬가지로 L2제곱 나누기 D가 되는데 L2가 6분의 A1 마이너스 5분의 A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분의 A1 114 마이너스 5분의 A2 94의 제곱 나누기 그냥 6분의 1 더하기 5분의 1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쓴다고 틀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훨씬 빠른데 뭐하러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냥 절대값 계수 그냥 집어넣어서 더해버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0.10909가 됩니다. 뭐 값이 거의 없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산한 걸 가지고 분산분석표를 이제 작성해 보죠. 뭐 일단 A는 합이 232.933이 나왔습니다. L은 얼마였나요? L은 232.8242예요. L2는요 0.10909입니다. 이거 더해보세요.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A가 나오죠? 예, 딱 같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직교분해한 걸로 계산하게 되면 값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겹치지 않고 황금분할이 팍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지금 직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험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올바른 표준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비용도 더 들어가고 돈도 더 들어가요. 무엇이든지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중시해야지 그냥 암기에 의존했다가는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격증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전체가 얼마였죠? 271.7333이었습니다. 그러면 271.7333에서 232.9333을 빼면 38.8이 됩니다. 자유도는요, A가 2수준이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15개니까 14개가 되죠. 얘는 하나하나씩이니까 당연히 이건 뭐가 되나요?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MS를 구하면 여기서 이걸 나누면 되죠. 116.4667 이 일단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L1, L2를 따로 계산하면 이거는 뭐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E는요 3.2333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얘들은 기본적으로 다 모수니까 당연히 2로 나눠야죠. 그래서 F0를 구하면 36.0206 72.0075 그리고 얘는 뭐 1보다 작으니까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F표에서 수표를 찾으면 우선 A는 2, 12를 찾으면 되겠고 L로는요 1, 12를 찾으면 되죠. 얘는 뭐 1보다 작으니까 찾아봐야 의미가 없죠. 근데 뭐 값이 똑같으니까 뭐 두 개를 같이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3.89와 4.75가 나왔습니다. 둘 다 유의하죠. 예, 참고로 A가 유의한데 하나도 유의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A가 유의하면 최소한 맨 앞에 놈은 유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도 유의하면은 이거는 2차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즉, 직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결국은 외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차이가 사실은 전체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국내 제품끼리의 차이는 도끼개끼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다, 뭐가 우수하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의미까지 알게 되었죠. 이래서 직교 대비를 통해서 접근하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이러한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업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